몰랐는데 다 알아죠. 네. 윤석열의 부동지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억구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배경을 신상 발언 신청하더라고요. 확인하면서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가 아니지. 병역 면제 사유인데. 모르는 사람이 다 알게 돼서 저 남유키에다 공개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생각 못해요. 병무청 공고사항이에요 이거. 네.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는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네. 병무청에 다 공고하는데. 사실은 특정하지 않아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거든요. 왜 저는 국정감사 뭐 청문회 여러 차례 의회에서 벌어진 일을 하면서 저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숨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손 들고 납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실제로 저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막 항의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 사람 자폭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렸습니다. 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거 자폭하는 거. 신상 발언 하지 말라니까 전용기원 듣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급성 간염은 치료하고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 받아서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부동시하는데 그 다음에 급성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대통령.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면은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갑자기.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주진우 청문회. 네, 주진우 의원이 주로 이렇게. 제대로 끓긴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난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요. 실제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셨어요. 몇 명만. 저도 몰랐어요. 네, 갑자기 다 알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그 사유를 알게. 본인 스스로 주진우 청문회를 만들었다. 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세대는 좀 아는데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그 살아온 삶과 또 본인의 또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인내 그러한 내공들이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서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1987년도에 유명한 사진. 네. 저희가 비폭력 평화투쟁을 하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했었는데 저게 아마 대략 제 기억에는 6월 23일에서 24일경에 이한열 열사 이제 최루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제2의 이한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정경들 나이랑 이제 김민석 선배는 감옥에 있을 때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대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장미꽃을 민가의 어머님들이 너희도 다치지 말라고. 네, 그렇죠. 네.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민가협에서. 저때 유시춘 이사장, 유시민 저 작가의 누나도 함께 저기 이제 활약하실 때였습니다. 네. 아마 김민석 후보자 사모님 통장이 0원인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6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2억 2천 중에서 이제 후원금 빼고 6천만 원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증여세 내고 해가지고 거의 0원, 빵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후보자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다 계좌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 신용 불량자 상태란 말이에요. 신용 불량자였다고. 그러면은 상상하기 어려워 진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던 김민석 그 초 엘리트가 신용 불량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건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 여당의 민주당의 인천 의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방어한다. 이게 아니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들을 알게 되면서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저희들도 좀 죄송한 그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살아온 과정, 어머니,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 애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나 봉사, 물력이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이런 분이 과연 그랬을까? 주진우가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전혀 아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다. 막 그 본인이 억울한가 봐. 최현일 의원이 특히 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많이 되나 옆 동네라서 그런지.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니까 뭐 알거든 제가요. 네. 그리고 돈이 없는 거 알거든 제가. 저도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게 제 첫 질문에 네. 이렇게 사실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을 저쪽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집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이게 김민석 의원이 한 번도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없었던 한 것 번도 같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유 그런 얘기는 왜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공격을 받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8년에 석방됐었습니다. 저하고 동료들이 감방 다. 동기 아니에요? 예, 청주교도소 동기. 저는 이제 나주에서 살고 하니까 서울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김민석 의원 집에 한 3, 4일이고 가서 그때 밥도 얻어 먹고. 전셋집인가요? 예, 아니 아버님, 집. 엄마 아빠 집 포함. 엄마, 아빠 집.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기 네. 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아버님이 잘해주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때는 민폐인지 몰랐지. 저희가 아니 그래도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다음에 그 정몽준 단일화 이후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1995년도에 조순 서울시장 선거 때 예예. 입사 동기 아닙니까? 입사 아 동기. 제가 선배죠. 아 저는 이해찬 의원하고 입사 동기고요. 이해찬 전 대표하고 입사 동기. 김민석 선배는 민주당, 저는 평민당. 그러니까 네. 약간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배가 그쪽 당으로 안 가고 잔류민주당으로 안 가고 김대중 정당으로 이렇게 와서 맞다.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그때 케미가 누구냐면 이해찬, 김민석 케미예요. 그리고 2002년도 서울시장 나왔을 땐 제가 부대변인 하면서 현장을 수행하고 아 인연이 또 깊으시구나 예, 진짜. 30년 됐는데 이제 정몽준하고 단일화 네. 하기 위해서 정몽준으로 가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수행하고 다녔던 네.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결별이죠. 그 당하고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정세균 대표가 당선이 되고 안희정, 송영길, 김민석, 김진표, 박주선 이렇게 5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돼서 돌아오죠. 의원은 아니고.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도부가 인사차 들렀을 때 그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민석 최고에게 당시에 야권 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 줘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김민석 최고를 사실은 감싸준 풀어준 거죠. 거예요. 감싸준 네. 거죠.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만약 그게 없었으면 또한 오늘의 김민석 선배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지 그때 풀어준 않았나. 거죠. 네, 풀어줬어요. 근데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40년 친구긴 하지만 예. 진짜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2003년 봄에 예.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들어갔는데 김민석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예. 2003년 4월쯤 됩니다. 대림동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민석 의원이 있어가지고 단일화가 시도됐고 그래서 우리 정권이 출범한 거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대림동 다방이었어요. 김민석 의원님 집 근처였는데 그때 내가 위로해 준 게 거의 참 그 근데 친구를 진짜 위해서 검사로 지내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0억 재산을 만들고 19살 자녀한테 7억 5천. 7억의 재산을 주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통장 빵원인 사람한테 예. 재산 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슴 아픈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정치를 안 했더라면 교수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부 학업에 대한 그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버드 케네스쿨 뭐 칭화돼서 받고 또 변호사 자격 따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 변호사를 왜 따요 보통 사람이? 1987년 12월에 대선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그 12월부터 우리가 노태우 그 취임식 2월 달까지 무슨 고민을 했냐면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련도 망했다. 대선도 졌다. 우리 나가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김민석 의원님 어머님이 그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카세트 예. 플레이어하고 영어 사전? 교재를 보냈어요. 아니 그 영어 회화 공부. 마이 오랜만에 둘이 청주교도소 도서관, 청주교도 사는 도서관에 거기서 2시간씩 네. 매일 같이 가서 영어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은일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교수 학구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교수 되려고 그랬고 네, 공부하자. 저는 그때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 휴대용 카세트를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네, 예. 마이마이 유명했는데 플레이가 있었는데 저도 영국 박사 했습니다. 그래서 오. 아니, 박사 학위 소지자고 대학교